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후 데이터 불확실성, 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우리 증시가 마지막 거래일 강하게 또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AI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도 사실 뭐 금리 인하나 AI나 모두 다 증시 강세 요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른 만큼 빠지는데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키옥시아의 실적 미스가 다시금 AI주들의 수익성 의문에 불을 지폈고 이제는 감가상각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한 번에 맞이하고 있는 AI주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으로 인한 단가 상승은 2026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고 삼성과 SK는 27년도 대규모 증설을 예정했기 때문에 전공정 업체들 실적은 26년부터 시작해서 27년까지도 지속될 거란 관측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죠. 더불어서 기술 이전이나 정부 정책 같은 각자의 상방 재료도 유효한 만큼 증시 전반의 자금 이탈보다는 다른 업종들로 순환매가 또 한 차례 일어나면서 뉴욕 증시처럼 주말에 일부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모닝콜이 울리네요. 썰전 통해서 오늘 시장 전략 분석하러 가보시죠.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장전 썰전 퍼스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11월 중순이고 다음 주면 11월 말입니다. 연말 하루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그 분위기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드디어 유입되면서 낙폭이 만회됐습니다. 네, 조금 걸리는 게요. 요즘엔 그 누구도 아니고 마이클 버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빅테크들이 AI 칩을 유효한 사용 기간을 실제보다 더 길게 평가하면서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라면서 AI 버블에 좀 다시 불을 지폈는데요. 펀더멘털을 따져보면 견고한 상황이긴 한데 시장은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우리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는 게 지혜로울까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는 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익 자체보다는 사실은 이제 마진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매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의 관심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매출 전망이라든가 AI 버블 논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사실 이제 뭔가 여기서 약간이라도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전반적인 어떤 그 심리를 건드리는 발언이 나오면은 사실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뭐 어쨌든 간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사실 이것이 결국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전에도 사실은 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사실은 실적에 대해서 실망감을 시장이 표시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근데 네. 워낙 그때는 실적 추정치 자체가 높았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어깨가 무거워진 것이 시장의 기대치 이상의 뭔가를 좀 내놔야 되는 지금 이제 그런 거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저는 관망과 기대의 시각이 좀 교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다만 이제 그 뭐 이제 실적 확인 후에 조금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이 지금은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확인하고 가자. 그리고 또 오늘 내일 해서 엔비디아의 AI 데이 서울이 개최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1일차, 뭐 2일차 이렇게 주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날에는 소버린 AI, AI 팩토리 등이 좀 언급될 걸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점 포인트 어떤 것들 좀 지켜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요번에 이제 뭐 직접적인 어떤 사용자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컨퍼런스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 AI 데이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의 어떤 핵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6만 장의 그 GPU를 공급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대규모의 기술 행사를 병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아시아 AI 컴퓨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지금 다분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제 안정적인 생산이라든가 또 수요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엔비디아하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또는 우리나라 정부하고의 관계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다시 소버린 AI주들이 조금 부상을 받고 부각을 받고 이런 느낌은 뭐 그거는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지금 네이버 같은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오히려 매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노이즈들 때문에 네. 주가가 좀 가는 듯하다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결국 뭐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지나간다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다시 소버린 AI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것이고 여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 GPU를 이용을 해서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을 짜고 이제 그 방향성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부진하고 조정을 받을 때가 오히려 매수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쪽이랑 소프트웨어 쪽이랑 지금 약간은 다른 전략을 주셨습니다. 투트랙 전략이었는데요. 자, 이제 어제 저녁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슈 점검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한미 협상 이후에 민관 합동회의가 어제 오후에 개최됐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한화, HD, 현대, 셀트리온까지 지금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화면을 통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이 중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이 묶어서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450조 원의 평택 공장에 투자하고 SK는 용인 평택 클러스터에 60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AI 버블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600조 원이 조 단위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공정 장비들이 가장 먼저 기대감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민관 합동회의 이후에 삼성이라든가 뭐 SK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 미국에 대한 현지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는 것이 하나의 그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그렇다면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에서의 어떤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불리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정부의 이제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그 마무리 이후에 이제 기업들이 좀 나서서 이제 그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투자를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번에 이제 그런 대규모의 투자 계획이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장비주들이 그러니까 지금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해 하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결국은 뭐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좀 갈리죠. 주가가 부진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실적의 반영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 겁니다. 일단 많이 올랐는데 지금 당장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결국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투자 계획을 통해서 다시금 뭐 이것을 끌어올린다 이런 어떤 접근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일단 직접적인 장비의 추가 발주라든가 이미 내년까지의 장비 발주 계획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추가 발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만 놓고 봤을 때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네. 그것은 오히려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다면은 추가 발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이제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공정이나 뭐 하여튼 장비 소재 딴데 실적이 26년에 시작해서 27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거네요. 그럼 대표님의 반도체 안에서 최선호주는 어떤 기업입니까? 반도체에서 최선호주는 삼성전자죠. 삼성이요. 네, 그건 뭐 당연하다기보다도 사실 뭐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이닉스보다 예. 그 메모리 수요의 급증에 따라서 지금 2026년에 어떤 그런 영업이익의 큰 폭 상향이 예고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뭐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아마 지금 공식적인 최근에 어떤 올라온 컨센서스가 한 7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80조 이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4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 부문의 이익이 지금 12조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기에 전체적인 이익의 규모가 12조였는데 4분기에는 반도체에서만 12조를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역시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삼성전자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좀 더 세분해서 뭐 세부 섹터로 내려가자면은 저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뭐랄까, 저는 이거는 약간 테마성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SKC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 같은 회사들이 유리기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양산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뭐 SKC라든가 피롭틱스라든가 뭐 이런 그 캠트로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말씀해 주셨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소켓 관련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ISC나 이런 기업들 리노공업 괜찮았는데 마이크로컨텍솔은 개별 악재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너무,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전공정 장비에서 뭐 원익 IPS, 뭐 HSP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세분할 수도 있는데 예. 굳이 그렇게 저는 세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은 같이 움직이는데 다만 요번에 3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약간 엇갈렸던 이유가 당장 3분기에 실적이 반영되느냐 아니면 내년에 반영되느냐를 놓고서 그치. 일단은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좀 약간 엇갈렸단 말이에요. 지금 먼저 반영되는 쪽에서 주가가 네. 먼저 움직였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특정 종목을 뭐 너무 꼬집어서 얘기한다기보다도 그거는 그때그때 어떤 기술적인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에서는 사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묶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특히 좀 테마단으로 보면은 유리기판 쪽으로 저희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와, 여기도 막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125조 원을 로봇이랑 자율주행, AI에 투자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현대차는 이제 로봇주로 거듭나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제 뭐 그동안 현대차의 주가에 있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반영되지 않은 밸류는 역시 로봇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 로봇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성장 계획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이게 이제 주가의 모멘텀으로 이제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번에 이제 뭐 대규모의 투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밸류 체인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 자체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로봇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서서히 좀 추가적인 어떤 그런 그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받는다면은 주가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혹시 밸류체인 안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그러니까 지금 갈수 그 있을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기존에 뭔가 그 부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오늘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면 클로봇이라든가 또는 뭐 한국 무브넥스라든가 또 KNS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SP 시스템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밸류체인 또는 현대차의 밸류체인에 있거든요. 로봇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과연
뭐 이제 이런 투자와 관련된 이슈를 등이 없고 주가가 과연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자율주행하면 우리가 카메라, 모듈,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밸류체인 안에서 좀 구체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주신 종목들 움직임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현대차는 좀 꾸준히 상방을 열고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만한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팩트시트죠. 조선은 기대했던 것보다 괜찮게 협의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미국의 상선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까지도 국내에서 공조가 가능하도록 승인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럼 조선 수혜 다시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조인트 팩시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보면은 기대보다 좀 더 높이 이제 기대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소를 활용해서 미국 상선이라든가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길이 열렸다라는 것들이고요. 결국 향후에 이제 실무그룹의 협의를 통해서 MRO 정비 체계의 강화라든가 또 인력 양성이라든가 장비의 현대화라든가 공급망 안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협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단순한 기대감만 있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협력이 발표가 그렇죠. 됐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방산 분야가 포함됐다라는 것이 재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강화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군함 건조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역시 이제 군함 건조는 굳이 대형 도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중소형 도크 쪽이 어떻게 보면은 더 최적화돼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 제일 강한 건 역시 뭐 현대미포라든가 예.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발현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뭐 현대미포 같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J나 세진중공업도 그렇죠. 그런 측면이요. 뭐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고 대한조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 조선사들이 부각이 되는 이유가 역시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MRO가 됐든 아니면은 뭐 군함 건조가 됐든 간에 이런 그 중소형 도크의 그 적합성이 더 이제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조선 보면은 중소형 조선사 갖고 나서 그 다음 텀은 기자재 쪽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저희 엔진 쪽으로 가서 길목 잡는 건 어떻습니까?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차피 이제 기자재들은 예.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쵸. 결국 이제 예. 그 이런 마스카 프로젝트에서도 사실은 가장 좀 우리가 주목을 했던 부분이 기자재였던 것이 결국 이제 뭐 우리나라가 단순히 뭐 이게 배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죠, 같이 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재도 결국은 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삼형엠텍, 케이프 이미 좀 시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팩트시트에서 저는 또 하나 의미 있게 봤던 게 핵 추진 잠수함, 핵잠에 대한 건조 계획을 승인 받았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얘기가 처음에 협상에서 불거졌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동이 없을까요? 사실 지금 그 한미 그 협상 막바지에 우리가 이제 뭐 마누가라는 그런 또 새로운 키워드를 그렇죠. 가지고 나왔었고 그런데 네. 사실 막상 협상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까지 부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한 실망감이 좀 작용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팩시트를 보면은 핵추진 잠수함하고 이제 뭐 이 우라늄 재처리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단순하게 군사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원전이라든가 핵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는 좀 파급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좀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 원전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지난달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어떤 원전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이제 뭔가 이제 그 합의 언급을. 이제 뭐 네네. 이게 그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렇게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본격화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나라와의 원자력 협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뭐 향후 10년 안에 5개의 원전을 새로 이제 건설을 하고 이런 이제 지금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그 밸류체인 하에서의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밸류체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굉장한 기회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여기다 뭐 SMR의 진전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아우르자면은 뭐 두산에너빌리티부터 해가지고 뭐 한전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원전 관련 밸류체인들은 중장기적으로 부각이 될 거예요. 아마 올해보다도 전혀 내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제 지금 본격적인 어떤 그런 계약들, 예. 뭐 단순히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뿐만이 아니라 맞죠. 개별 계약이 있었잖아요. 대형 그 프로젝트들도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서 시작이 되고 있기 현대건설도 때문에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약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조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이 또 기회는. 하나의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 안에는 에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원전을 한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좀 긴 시계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데 오늘 힌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월요일장이다 보니까 감을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복귀해보면 바이오가 갈 것 같기도 한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꾸 축소됐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멈추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셈법이 좀 복잡해요. 사실 뭐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아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축소가 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AI 버블 논란은 여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는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아무래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근데 이제 지수는 사실은 이제 4,00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여기서 3,900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아래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지수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기보다는 네. 당분간은 좀 이렇게 등락이 나타나면서 하루에 그야말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구간이 나타나면서 이 안에서의 어떤 종목 장세의 순환매가. 모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보면은 지난주에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강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놓고 봤을 때는 지수가 이렇게 조금 이제 주춤해질 때는 상대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더 활발해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런 좀 장세의 흐름들,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혹시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 개별 재료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섹터라든지. 개별 재료보다는 사실은 예. 지금은 철저하게 좀 수급의 움직임에 좀 적응될 것 같은데 그래요.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조선이 됐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오늘 단기적인 어떤 또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좀 길게 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던 업종들에 대한 어떤 키맞추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부분적으로 지난주에 예를 들면 화장품주들이 지난주에 후반에 많이 그렇죠. 올랐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돌아가면서. 흐름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 대표님 말씀 중에 셀트리온을 보자라고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진짜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을 없을까 싶었는데 다음 주에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